7회차 병해충 예찰 컨설팅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 병해충 생기는 거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기상적인 정보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과일 비대도 그렇고 나중에 가면 착색이나 경도가 떨어지는 거, 열과 생기는 거, 이 모든 거에 관련이 돼서 지금 일단 기상 조건부터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7일까지요. 7월 7일은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누적 강수 예상량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글피가 있고 이렇게 해서 뭐 한 5에서 7일 동안 비가 오는 지역을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시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한반도에서 여기가 이제 뭐 한 충주쯤 되고 여기가 한 문경쯤 되고 이러거든요. 요 밑에 쪽으로는 쉽게 말해서 뭐 진안이나 무주나 장수나 함양, 거창, 여기 구미, 포항, 영천, 의성 뭐 이런 지역 쪽에 어찌 보면 경기 얘기는 한데 보은이나 문경이나 이런 데까지 비가 안 온다라는 거예요. 예, 누적 강수 예상량 자체가 거의 없어요. 없어. 다행히 요 위쪽으로 가서는 이제 뭐 평창이나 홍천, 양구, 파주 요런 데 약간 비가 내릴 것 같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예산도 비가 좀 와야 되기는 하는데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가 굉장히 적은 2025년이 되지 않겠는가, 2025년 여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샘플 농가들을 조사를 해서 사과의 생육 상황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뭐 이게 보면 수치는 큰 의미가 없고 그냥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농민이 느끼는 거고 전화를 해서 하거나 뭐 포장해 가서 한 평 조사를 해가지고 나타난 결과들인데 좋고 나쁘고는 전화해서 물어보면 아니 뭐 작년이랑 비슷하지 뭐 사는 게 뭐 그렇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대충 뭐 차가수도 뭐 저가 끝내봤더니 뭐 비슷해요 뭐 대충 비슷해가 제일 많고요 뭐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그렇고 나쁘다는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전년 대비, 평년 대비, 그래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떠냐, 수확량이. 그럼 마이너스 1.1에서 2.1이다라는 건 늘어날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예요. 전년에 대비해선. 평년에 비해서는 어떤데? 평년에 비해선 마이너스 2.4, 늘어날 쪽은 0.8 정도. 평년 수준에서 조금 못 미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평년에 우리가 어느 정도를 따느냐라는 건데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년에. 평년에 요만큼, 작년에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46만 톤 정도. 이게 이제 평년이라라는 얘기고요. 작년엔 46만 6천 톤. 이게 뭐 거꾸로 되긴 했습니다만 한 46만 톤 정도 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올해는 어느 정도 생산을 할 것 같냐? 45만 한 5천 톤에서 한 40, 한 7만 톤 정도? 이렇게 해서 비슷해. 비슷하게 딸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거냐? 그럼 여기 보면 10A, 여기 킬로그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뭐 R라고 읽을 거예요. 그래서 10R당 이거 10R는 뭔데? 300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300평에 몇 킬로 딴다고? 1.3에서 1.4톤이니까 우리 1.4톤이라고 하자고요. 1.4톤을 딴다라는 얘기예요. 1400kg니까 1.4톤이죠. 300평에. 그러면 0을 하나 더 붙여서 3000평이 되면 14톤을 딴다라는 거예요. 14톤이라고 하는 건 1톤 트럭 14대 분량인 거고요. 20kg로 나누면 700 컨테이너를 딴다는 거죠. 자, 3000평 농사 지어서 700
100개, 컨테이너 700개, 뭐 한 800개 될 수도 있죠. 18kg 정도씩 넣으면. 그러면 이게 농사를 잘 지은 거냐? 이게 우리나라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어휴, 저렇게 못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하자니 국제적으로도 너무 좀 창피한 거야. 너무 못다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 재배 면적이 여기 있잖아요. 33,246 헥타르. 여기에서 한 만 정도를 뺍니다. 왜? 이건 유목이야. 열매가 안 열리는 어린 거야. 이래서 만을 빼요. 그러면 2만 3천 정도가 남잖아요. 2만 3천으로 46만 톤을 내면 오, 갑자기 옛날에는 1.4톤을 생산을 했는데 이제는 2톤이 생산이 되는 거야. 오, 얼마나 이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집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가 요 두 가지 방식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땐 이렇게 하고 또 해외나 이런 데 얘기를 할 때는 이런 방식도 얘기를 해서 도대체가 이게 뭐 유목을 포함을 해서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뭐 이게 예, 이게 뭐 하여간에 뭐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워. 예. 유목을 빼는 게 맞느냐? 음, 유목도 사과 생산량인데 사과를 생산할 수 있는 예비인데 유목의 양이 제가 궁금한 거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현재나 유목의 양은 매년 한 8천 헥타에서 만 헥타 정도를 꾸준히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갱신을 하는 거야, 이만큼을. 우리나라 재배하고 있는 거에 4분의 1 정도를 매년 갱신을 한대. 그래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그렇다라고 일단 통계를 내고 있으니, 일단 그렇게 믿어보자고요. 그럼 여기에서 생산량 전망치는 향후 기상 여건과 생육 상황, 기상 여건에 따라서 생육 상황이 바뀌겠죠. 비가 많이 와서 탄저가 많이 생기고 갈반이 많이 오면 생육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고, 이제 거꾸로 비가 안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는 거거든요. 지금 앞으로 일기예보를 보면 7월 7일까지 강수가 거의 없다라고 예보를 해드렸잖아요. 그 두 배를 가서 한 7월 한 12일 정도까지를 가도 비 예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에는 지금의 물을 좀 많이 줘야 되는 그럴 때가 아니겠느냐 싶고요.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예측인데요. 이 예측 모델이라는 게 이 날에 근접해서 가면 갈수록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 지금은 아직은 정확도가 떨어져요. 떨어져. 그치만 태풍이 발생을 해서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일단은 우리나라가 어디 있냐면은요.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 거고 남한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일본 오키나와 쪽이고 여기가 일본 열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태풍이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건 한 열흘 뒤에. 그래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태풍이 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태풍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한반도가 뜨거운 거는 바다의 온도가 높아서 뜨거운 게 아니고 대륙의 고기압 양쪽에서 고기압이 있어서 더운 열기가 와가지고 뜨거운 거예요. 바다는 식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비가 많이 내리려면 태풍이 여기에서 바다가 따뜻해서 바다에서 수증기를 많이 먹어서 세력을 키워야 비를 많이 내릴 텐데 바다가 지금 별로 그렇게 수증기를 많이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서 일단 지금의 예측으로 봤을 땐 태풍이 오기는 할 텐데 이 태풍이 보통 우리가 비를 적당히 내려주면은 앞에다가 뭐라고 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파리가 착색기에 적당히 떨어졌어. 효자 갈반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효자 태풍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아니, 이건 뭐 썸머킹이랑 스가루 수확해야 되는데 왜 비는 자꾸 오고 난리야? 뭐 이렇게 얘기가 될지 그거는 좀 더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열대 저기압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이제 태풍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데 지금 형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가 올지 이거 다음에 생기는 얘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얘가 올 것 같거든요. 어쨌든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 정확도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황 보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뉴스를 보면 지금 이렇게 나와요. 최고 기온을 기록을 하고 있다, 유럽이. 그래서 이탈리아 40도, 포르투갈 뭐 46도 이러고 있는데 포르투갈, 스페인 사과를 그렇게 많이 재배하진 않고 프랑스, 이탈리아는 사과를 좀 재배를 합니다. 이탈리아가 40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사과를 재배하는 지역은 요 지역이에요. 딱 보면 이렇게 뭔가 산이 있는 것 같고 저기에는 온도가 표시가 잘 없잖아요. 산에다가 누가 측정기를 그렇게 열심히 설치하겠습니까? 그래서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없다 하면 촌동네구나 생각을 하면 되고요. 사과는 이 촌동네 시원한 데서 생산을 합니다. 그 뭐 유럽이 40도다 이런 건 이 평야지대 달궈지는 데가 그렇다라는 거지 해발이 높은 데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발이 높아서 다행이기는 한데 한국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더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차광망 이런 시설이 있거나 또 뭐가 있을까요? 미세살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미세살수가 있으면 미세살수도 해서 좀 과온의 온도를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좀 농약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 차광망을 하게 되면 빛의 질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응애가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응애약을 뭔가 살포를 하시게 되는데 차광망을 오랜 시간 이렇게 계속해서 차광을 해놓고 자외선이 조금 더 차단이 되고 그래서 그 일소 피해를 방지하고 이러는 거는 좋은데 꽃눈 생기는 게 좀 불량해지고 응애 많아지고 착색 잘 안 되고 뭐 이러는 거에는 불리하죠. 착색이 잘 안 되는데 썬모킹이나 스가루 같으면 착색이 안 되고 시원해가지고 퍼런 사과가 되면 더 나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장점이죠. 그러니까는 어, 장점과 단점이 내가 어떤 품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사정들을 생각을 하셔서 어떤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하실 때에도 그렇게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아바맥틴이라고 하는 그 응애약 구분 기호로 보면 6번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뭐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 이 약은 이렇게 커다란 4리터짜리 요 약으로도 나옵니다. 아바맥틴 6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약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약이 일단은 침투를 하는 약이에요. 침투를 하는 약이면 이 약의 성격이 좀 오래 간다라는 거고요. 조금 오래 가는데 만약에 이런 농약을 살포했을 때 효과가 떨어진다. 뚝 하고 떨어져서 응애가 잘 안 죽었다라고 하면 그 해에 이거를 못 씁니다. 게다가 이 약이 못 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큰 통에 나오잖아요. 큰 통에 나와서 이거를 조금씩 덜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막 그렇다라고 하면 정량을 살포를 하는 게 아니고 배량을 살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 내일 이제 농약 실험을 해야 되는데 정량 살포 구간이 있고 배량 살포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포를 해야 약해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알 수 있고. 그래서 내일 살포하고 양 남은 거랑 양 남은 거는 또 왜 기록을 하느냐? 기후 같은 건 당연히 이제 해가 어느 정도 그 해서 비가 왔냐 안 왔냐 이런 거는 기록을 하는데 양 남은 거를 왜 기록하느냐 하면 500리터를 치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진흥청의 실험 방식으로 처리를 하려면 농약회사의 의뢰 실험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희석한 양에서 어느 정도가 한 나무에 그 볼륨이라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가 살포가 됐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나중에 이제 그러면 약을 충분히 살포를 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 충분히가 어느 정도가 충분인데
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하려면 이제 그 남은 양량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정량 배량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농약을 만들어 놓으면 배량이 아니고 뭐 3곱, 4곱 이렇게도 막 칠 수 있게끔 되고 그래서 게다가 이런 게 회사가 지금 EXID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약을 봐도 주식회사 이지 뭐 쉽잖아요. 싸거나 대용량이거나 이랬을 때에 함부로 사용하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름이 달라요. 피라클로스트로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카브리오라는 약인데 우리가 이제 카브리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카브리오 A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아 그런 약이구나라고 알고 있는데 농약 이런 데 판매하는 곳에서 같은 건데 이게 좀 더 싸. 카브리오는 뭐 27,000원 가는데 얘는 22,000원이면 돼. 그럼 5,000원씩 차이가 있잖아. 너 몇 차 쳐? 18차 쳐? 그러면 야 9만 원이야 벌써 이것만 해도 소고기야. 한 세 근은 힘들고 한 두 근도 힘들나? 한 근? 100g당 15,000원이면 한 근은 살 수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약이 뭐 싸서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뭐라 그러게 근데 우박을 맞았어. 올해 나무가 어려. 그러면 싸서 좋을 수도 있고 한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또 그 작용 기작 잘 보시고 같은 농약인지 품목명도 보시고 적절한 용량인지도 살펴보시고 이렇게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올해 지금 비가 적게 오고 있다. 그래서 음, 여기에서 좀 햇볕이 뜨거우니까 차광을 해야 된다. 웅해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웅해가 많이 생기면 그중에서 내성이 생기는 약이 있고 그게 통이 큰 게 나온다. 그럼 살균제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저렴한 회사에서 비슷한 이름으로 다른 게 나오고 이러면 그걸 또 싸다고 자주 뿌리게 되고 사이 방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 좀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상황이 그러면 일본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럼 일본은 어떠냐? 요 주황색이 작년보다 더워질 거다라는 거고요. 강수량이 많아질 거다, 보통일 거다, 줄어들 것이다 라는데 보면 줄어들 것이고 강수량은 줄어들고 기온은 더럽게 올라갈 것 같다라고 지금 일본이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즉 7월 달 내내 이렇게 봤을 때 자, 7월 달에 이렇다라는 거는 뭐냐면 장마 전선이 일본에도 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끝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본도 지금 장마 전선이. 한국도 지금 뭐 거의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전쟁이죠. 전쟁하니까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 지금 트럼프랑 이 사람이 누구냐? 하야시 요시마사라는 일본 관방장관이라고 하는데 관방장관이 뭔지도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이랑 가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야 우리 쌀 좀 사가 라고 얘기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자꾸 막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도 쌀이 지금 뭐 생산량이 부족한 게 아니고 유통이 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우 왜 뭐 자꾸 그렇게 껍적껍적거려 그냥 우리 것 좀 사가 라고 미국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아침에 있던 일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씨 우리도 막 이러면서 어쨌든 일본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농업 부분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이러면서 오우 강경하게 나가고 있어요. 트럼프 지금 열받게 생겼어. 어? 일본이랑 이렇게 짝 죽이 잘 맞아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야, 우리 잘 될 거야 라면서 우리 나의 정책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지금 반발을 하고 있네. 어쨌든 일본 하는 거 보고 우리도 뭐 비슷한 전략으로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가세요. 갈색무늬병 생기고 이러는 건데 한번 일단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색무늬병 일부 농가에서 생기고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게다가 앞으로 생기는 건 어떻게 할 거냐? 뭐 뒤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갈색무늬병으로 지금 같은 기상 조건이면
오래 고생할 사람들은 뭐 별로 없습니다. 음. 불안병은 이거는 뭐 정부의 보고서나 이런 모든 데에서 음,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음. 견문이 썩은 병은 뭐 거의 뭐 이야기도 안 나와요. 나무가 죽는 거에서 제일 많이 죽는 원인이 견문이 썩은 병인데 불안병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죽는데 이 관심도는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전문의 낙엽병 이런 거는 뭐 굳이 뭐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고 지금은 뭐 나무 좀 밑 기둥으로 들어가고 있고 순나방 가실 피해 요거 뒤에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진딧물은 신초가 지금은 약간 멎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되면은 진딧물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응애가 많아집니다. 진딧물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는 순이 별로 안 자라고 기온이 높으니까 응애, 뭐 면충, 깍지벌레 뭐 이런 놈들이 주로 많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늘속 피해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홍로 생육은 지금 뭐 좋게 크는 거는 50에서 50 한 8 정도 미리 정도까지 이렇게 막 크고 있습니다. 공지 이런 식으로 씌우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고요. 보르도액 살포하신 분 계시고 누린지 트랩 설치해서 들어오는 거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그 갈이 결핍돼서 이런 증상이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거보다 진하게 치거나 그래서 이 가장자리가 타고 이러는 문제들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밴드에다가 선생님들이 뭐 농약이나 이런 거를 질문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늘 뭐라고 그래요? 관수 충분히 하고 살포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는 이유가 이런 뜨거울 때에 갑자기 뭔가를 많이 살포를 하게 되면 농도가 진하면 이 가장자리가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해야 되니까 약치기 전에는 관수를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하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피 후에 이제 생육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이렇게 약재 잘 살포하고 계시고요. 화상병은 지금 뭐 한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음, 뭐라 그럴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방제가 되어 오고 있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약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듯한 느낌? 새로 생긴 지역도 있고 그래서 약간은 경계 상태인데 뭐 그닥 그렇게 또 심한 정도는 아니라서요. 그리고 건조하고 고온이 되면 화상병이 수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복숭아 순나방이라고 하는 거고요. 뭐 대략 이 정도면 한 30에서 40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어떠냐? 이게 2025년이고요. 이제 복숭아 순나방을 보면 이렇게 나와서 4월 중순경쯤에 한번 많이 나왔고요. 요 이제 요대로 그리게 되면은 대충 그리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7월 달 이제 많이 나올 때이기는 음, 하는데 날이 뜨거워지면 따뜻하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씩 땡겨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야 되고 일단 감안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숭아 심식나방이에요. 복숭아 심식나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날이 하면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나무종은 뭐 정신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기존에 우리가 방제를 해오고 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뭔 피해냐? 이게 복숭아 순나방이냐? 아니요, 얘는 복숭아 명나방 피해일 확률이 많고요.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한 거냐? 이 화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듣기만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차를 잠깐 멈추고서라든지 아니면 누워서 보시다가 지금 눈 감고 계신 분들은 힘드신 거 알아요. 저도 힘들어요. 뭐 낮에 일하고 밤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이 더위에 힘든 거 알아서 눈 감고 보셔도 되는데 이거 하나는 중요해서요. 지금 열매가 있잖아요. 이런 큰 열매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가 보인다라고 하면 사생 결단을 내야 됩니다. 지금 만약 이런 정도, 지금 한 52mm, 53mm 정도 되잖아요. 이런 사과에서 만약에 순나방 피해 같은 게 보이고 심식나방이 왔다 갔다 한 게 보인다라고 하면 이거는 7월달, 8월달 간다고 그래서 나아지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 죽기 살기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살충제 빼놓지 않고 이것저것 돌아가면서 쓰고 두 개씩 섞어서 쓰고 이래야
피해가 안 보여요. 나중에 7월달, 8월달, 8월달, 9월달 가면서. 왜 그런 거냐? 지금 보이면 나중에 얘가 조금 더 큰 거 있잖아요. 그 즈음 들어간 애들이 약을 쳐도 안 죽고 거기에서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큰 사과에서 뭔가 피해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약을 아무리 많이 치더라도 한 달 정도는 계속해서 보일 수 있어요. 그때 실망하지 말고요. 지금 열매가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열매에서 뭔가가 좀 보인다라고 하면 약을 치더라도 나타날 수는 있어. 하지만 한 달까지는 나타날 수 있어. 그렇지만 두 달, 세 달 뒤에는 내가 이길 거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약을 치시면 좋은 결과로 보답이 됩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치고 계속 나온다고, 아유, 씨, 난 몰라, 포기야. 물론 포기하지는 않지만, 아유, 포기라는 게, 아유,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러면서, 비가 왔는데 다시 안 치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태풍이 왔더라도 SS기가 들어갈 수 있거나 그러면 치셔야 돼요. 약이 쉽게 내려갔어? 쳐야지. 피해가 보이는 농가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해놓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라는 믿음만으로는 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올해 뭐 노린재 피해가 심할 거냐? 뭐 모릅니다만 지금 노린재 트랩에 들어오는 거의 개체 숫자로 보면 평년 수준이지 뭐 갑자기 많아졌다거나 뭐 이러진 않습니다. 갈색여치가 많아졌다거나 뭐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 뭐 고만고만한 수준이구나. 그리고 노린재도 순나방 약재 이렇게 치면 얼추 이렇게 듣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들이 약을 어떤 특정한 계통만 골라서 치는 게 아니고 이 약 쳤다가 저 약 쳤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을 치다가 보면 뭐 이것저것가 자꾸자꾸 섞이게 돼요. 그리고 합재로 하면 그러니까 내성 생기고 이러는 거 걱정은 특별한 약재들, 그리고 뭐 싸게 나온 것들, 뭐 이런 거에서나 좀 걱정하셔야지, 살충제 쳐가지고 내성 생겨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요걸 피하고 요걸 못 쓰고, 그럴 일은 잘 없구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나방 방제 열심히 하시다 보면 노린재도 같이 좀 해결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쓱쓱 그어놓은 자리 이런 거에서 단물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면충 같은 거 보일 수 있구나. 그러면 날씨가 뜨거워지면 이게 점점 많아집니다. 예. 뜨거워지면 선생님들 이거 일단 생각해 보자고요. 날이 어느 정도 뜨거워지면은 어느 정도까지는요. 25도에서 한 30도까지는 광합성 양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30도를 넘어서면은 이제 평평하게 가지만 광합성 양이 많아지게 되면 당도가 이파리의 당도도 그렇지만 열매의 당도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럼 만들어 놓은 것들을 오고 가고 보내는 거에서의 수액도 당도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액을 빨아먹고 사는 애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 조건이 마련이 된다. 그래서 이런 자리 같으면 F킬러 같은 걸로 슉 하고 뿌려버리고 이러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갈색 무늬병을 한번 볼 텐데요. 이걸로 지금 낙엽이 되는 농가도 있잖아요. 있어요. 우거져 있거나 뭐 올해 착과가 잘 안 돼가지고 호르몬적인 균형도 안 맞고 하단 부위는 조금 이렇게 많이 우거져 있어서 바람도 잘 안 통하고 뭐 이랬던 분들은 지금 낙엽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색 무늬병이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있지만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지금의 아까 기상 조건 보여드렸잖아요. 7월 한 12일까지, 7월 12일 태풍도 와야 오는 거지 변수가 있습니다. 비가 별로 안 올 거이기 때문에 병이 번지는 것도 오히려 굉장히 어렵고요. 생리장애가 오면 뭘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르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반이 있으면 보르도액을 이렇게 덮어버리잖아요. 여기 지금 갈반이 있고 있어도 이런 데 갈반이 있어도요. 이 자체가 다른 데로 가거나 낙엽이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전략적인 무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보르도액 살포하시고 뭐 탄산칼슘이랑 같이 해가지고 많이 살포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 정도로 하얗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탄산칼슘 구매하셔가지고 근데 이것도 살포를 하면 좋기는 한데 이게 걱정스러운 거는 또 뭐가 있느냐. 안 씻겨 내려가는 것도 걱정이거든요. 이게 적당히 비가 오고 비 좀 맞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케어스 이런 고착제랑 해가지고 열심히 살포를 했는데 안 씻겨 내려가면 난감합니다. 음. 그렇다고 뭐 어떻게 안 하자니 약간 또 날씨가 뜨거워서 데이는 것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이게 뭐 농사가 이게 뭐 쉬운 게 없네요. 하늘이랑 동업하는 거라서 어쨌든 약재 살포하실 때 일단은 골고루 잘 묻게 살포하시고 탄산칼슘의 양을 저희가 보통 안내할 때 10에서 15kg으로 안내를 하거든요. 500리터에. 만약에 잘 안 씻겨 내려갈 것 같고 비가 별로 없어가지고 수확이 올해 좀 일찍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5에서 10kg로 줄이는 거죠. 500리터에 5에서 10kg로 줄여서 살포를 하시고 농약을 이제 살포를 하시게 되는데 농약이랑 탄산칼슘을 섞어서 살포를 해도 되느냐?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탄산칼슘 자체는 거의 뭐 이건 돌가루라서 이런 것들과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여기에 물론 이제 산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탄산칼슘을 좀 녹이거나 이래가지고 약간 뭐 물의 성질을 변화시킨다거나 뭐 이렇게 만들 수는 있으나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충분히 뭐 농약이랑 섞어서 쓰는데도 유리하거든요. 음,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서 염화칼슘이나 뭐 이런 거를 쓰면 안 되나요? 라고 하면 날이 덥잖아요. 평상시에는 별일 없었는데 날이 더우면 사람이 짜증이 나가지고 확 이렇게 도는 수가 있어요. 식물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멀쩡하다가 날이 더워지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자리가 농도 장애를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탈 수 있거든요. 연모와 칼슘 이런 거 살포했을 때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이 정도가 거의 나타날 수 있는 거의 최대치고요. 이거보다 좀 더 심해지게 되면 이제 엽소가 와야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거는 비료의 문제가 아니고 뿌리가 기능이 망가졌을 때의 이야기인데 그럴 만큼의 지금 비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일은 올해 엽소는 잘 안 생길 거다. 근데 대신에 이렇게 되면 해가 쨍쨍 내리쬐고 이러면 과피가 왁스를 많이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버텨주면 좋은데 선생님 그냥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나 마스크나 모자나 이런 거 없이 햇볕에 얼굴을 구릿빛으로 계속 그을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 햇볕에 우리가 더 튼튼해질까요? 피부암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까요? 네, 식물도 똑같아요. 왁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정해져 있고, 햇볕이 강해지고 자외선의 농도가 높아지고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고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과피 쪽에서의 문제가 생기고 체외곽에 있는 세포에서 문제가 생겨서 열과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조직이 힘을 잃게 되면 세포가 방어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탄저병 발생이 비는 안 오지만 그래서 탄저병 약제를 생략하거나 할 수 없는 이유는 과피가 손상을 입게 되면 그 손상된 자리로 기회가 있을 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탄저병원 균이요. 이 탄저병원 균이 균사로도 월동을 하고 이 포자로도 월동을 하거든요. 이 얘는 그리고 침투하는 방식도 죽은 데도 들어가고 살아있는 것도 뚫고 들어가요. 다양한 이 강력한 능력이 있고 병원균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서 이게 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고 하는 게 물론 갈반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탄저 입장에서 봤을 땐 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이나 이런 곳에서도 앞으로 지구가 계속해서 이렇게 더워진다라고 하면 한반도도 더워질 것이고, 그럼 늘어나는 병은 무엇일까? 줄어드는 병은 무엇일까? 라는 거에서, 늘어나는 거에서 고추나 구기자나 딸기나 사과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탄저병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주의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시설을 굉장히 잘 갖춰 놓으셨고요. 나무도 굉장히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두둑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요. 초생 재배도 잘하고 계시고요. 단지 이제 나무가 뭐 둥치가 안 보여 가지고 몇 년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8에서 9년생쯤 됐다라고 보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해가 이렇게 졌을 때에 앞으로 요 하단 부위를 관리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단 부위가 늘 힘이 빨아 올리면 굉장히 많이 빨아 올리잖아요. 처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길가로 많이 나오고, 자르면 이제 품종에 따라서 안쪽에 꽃눈을 만들기 어려운 것도 있고, 유인추 달고 뭐를 뭐 하자니 기계하고 약치고 하는데 걸리적거리고, 사과를 달았는데 색깔을 내자니 색깔도 잘 안 나는데 봉지를 밑에만 씌우자니 안 해봤고 힘든 것 같고, 이래저래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여기 부분을 포기를 하게 되면 수고가 더 올라가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어차피 열가는 이게 폭이 정해져 있는데 3.5m나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서 뭐 몇 미터까지 올라가요. 힘들어지죠 뭐. 그래서 우리가 이 착과량을 지금 이제 착과량 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착과량이 98개, 이분은 뭐 118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착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확보를 하려면 지금 시기에 뭐를 해야 되느냐? 뭐를 해야 될까요? 이런 나무가 있으면 학예 전정도 하는데, 학예 전정을 하면서 유인하고, 예? 또 유인하고, 유인을 하기가 뭐 좀 그렇다라고 해서 적심을 하든 염지를 하든 톱으로 수의실을 긋든, 그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열심히 수고하지 않으면 하단 부위에 꽃눈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 쪽으로 가게 된다. 나무가 연차가 점점 들어갈수록.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밀식장애라고 부릅니다. 밀식장애의 시작이에요. 밀식장애가 나무가 이 위아래 할 거 없이 옆으로 이렇게 커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처음에 하단 부위에 착과가 불량해지면서 밀식장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하기 위해서 겨울에 과감하게 잘라낼 것들 잘라내고, 지금은 겨울이 아니고 여름인데 그럼 박사님 뭘 해야 되나요? 그렇죠. 여기 사다리 놓고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시잖아요. 사다리 놓고 뭐 도장지도 끊을 거는 끊고 살려야 되는 거는 구부려서 놓고 적심하고 유인추 달고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비가 또 공평하게 한 4, 5일마다 한 번씩 20mm씩 내려주면 약치기도 편하고, 아니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와주면 딱딱 좋은데 이렇게 또 안 오다가 갑자기 많이 올 수도 있고, 수세가 다 같이 이렇게 일정하게 좋으면 좋은데 어떤 거는 세고 어떤 거는 약하고, 그러다가 보면 이렇게 이제 과수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사진으로만 봤어요. 입구에 이렇게 흙을 받아놓고 좀 안 좋은 것들은 좀 복토를 해줘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면은 밑에다 이제 비료 포대 같은 걸로 감싸고 이렇게 했는데도 나무를 살리지는 못했죠.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첫 번째, 다 같이 해볼까요? 나무가 살아야 된다. 나무가 살아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뭐? 착과를 시켜야 된다. 이거 두 개가 안 되면 농사는 끝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다축을 하든 뭐 밀식, 고수고 고밀식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착과를 못 시키면 나의 재배 기술, 어떤 재배 기술, 기계화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착과를 시켜야 됩니다. 아니, 그럼 박사님 착과를 뭐 어떻게 시킬까요? 인공수분을 많이 할까요? 다른 품종을 많이 심을까요? 벌을 갖다 놓을까요? 맹해 피해를 안 볼 수 있게 시설을 할까요? 그 모든 방식들을 동원을 해야죠. 네, 다 동원을 해서 어떻게든 내 몸이 귀찮더라도 이런 것 저런 것 다 하고 품종이 여러 개가 섞여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착과를 잘 되게끔 과수원을 만들어 놔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뭐 끝이고 그 중에 하나 나무가 죽으면 뭐 할 거야 이게. 이제 뭐 뭔 기술을 뭐 어떻게 넣어. 뭐 할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세가 떨어지지 않게 수세가 세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 예. 그래서 6년차 7년차가 됐으면 이제 6년차 7년차가 되면 나무는 이제 될 놈 안 될 놈이 나눠지는 거예요. 되는 놈들은 수세가 강해지면서 되고 안 될 놈들은 약해지면서 아예 망해가는 거고 이게 이제 아주 그냥 완만하게 이렇게 가주면 이게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이제 고수라고 부릅니다. 요새 애들 말로는 고트라고 하고요. 고인물이라고 하고, 아주 옛날 시대의 말로는 진짜 농사의 신. 예, 저건 뭐 대단한 거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3년 차에서부터 10년 차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은 너무 세지거나 대부분은 갑자기 약해지거나 많이 달아가지고 왕창 달아가지고 뭐 한번 욕심을 냈더니 뭐쩌니 뭐 그의 결실이 많이 돼가지고 만 딴 애도 많이 달려가지고 그 다음에 수세가 확 죽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화상병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장비를 갖춰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토치 이런 걸로 소독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 작년 사진 뭐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제 선생님들이 7월 한 3일쯤 이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 제가 2일 날 지금 밤에 11시 59분이니까 끝나고 올리고 뭐 해서 보내드리면 7월 3일 날 보시게 되겠죠. 그럼 이제 작년 7월 7일이니까 거의 한 1년 전쯤이잖아요. 어떤 과수원에 이렇게 탄저가 생겼단 말이에요. 7월 7일인데도 탄저가 생겨요.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좀 이르기는 하지만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올리시는 대부분에 잘 안 올려요. 근데 이제 뭐 조합을 통해서 문의가 오거나 센터를 통해서 문의가 오거나 예찰 요원이 따로 이렇게 물어보거나 했을 때 보면 탄저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라고 하는데 얘는 탄저거든요. 이게 이제 달려있는 모습이 이런 데에서 이렇게 달려있던 거예요. 이렇게 달려있는 거고 그럼 주변에 이제 표시를 얘는 없애버리고 표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 과수원이 아닌 경우에 그냥 남의 가수원이니까 달아놓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번지는가, 비가 오고 어떻게 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살포하는 약재에 의해서 그게 억제가 되는가라는 건데, 그럼 이제 이런 과수원들을 여러 군데를 다녀보잖아요. 예찰 요원도 다니고 전국적으로 다녀보고, 그거를 이제 몇 년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느냐 하면 완전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진짜 약을 이렇게 어떻게 하 보면 어느 정도 번지다가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신기한 게 어떤 과수로는 또 그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들어. 그래서 아니 어떤 해에 어떤 지역에 어떤 과수원에서는 되는데 성공을 하는데 왜 어떤 데는 안 되느냐라는 게 궁금해서 이걸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냐라고 하면 따지고 들어가면 그럼 농약이 효과가 없는 거냐? 맞지. 농약이 효과가 없지. 그럼 농약이 왜 효과가 없는 거냐? 어떤 농약이 있는데 이 농약이 왜 효과가 없느냐? 병원균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병원균이 여러 가지야. 예. 사과 품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 이제 나오는 거 뭐 나와요? 썬모킹 나올 거고, 스가로 나올 거고, 시나노 스위트도 따가지고 나올 거고, 뭐 이렇게 얘들이 점점 나오잖아요. 초홍도 일찍 이제 나올 거고. 그럼 우리는 이걸 다 사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과의 종류가 여러 가지죠. 맛이 다 다르죠. 가격도 다르고, 뭐 키우는 나무도 약간씩 다르죠. 우리가 탄저병원균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탄저병균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뭐 어떤 카브리오라는 농약을 쓴다라든지 뭘 했을 때, 와, 내 밭에 온 놈이 하필 요 놈이 왔는데 카브리오로는 요거를 잘 잡아. 그러면 이게 망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약, 저 약 섞여진 것들도 써봐야 되고, 안 들으면 빨리 바꿔봐야 되고, 탄저는 한순간도 방심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이 좋아서 선생님들이 갈바는 방심해도 돼요. 근데 내가 홍로를 많이 가지고 있어. 내가 N부 품종을 가지고 있어. 이건 뭐 사과 크고 이쁘고 색깔도 좋고 속은 안 들어도 뭐 맛은 좋아라고 하는데 탄저가 잘 와요. 신라는 골드도 탄저가 많이 오는 해에는 많이 오고 강원도 쪽에서는 많이 오거든요. 탄저가. 그러면 조심해야죠. 음. 초홍, 진홍 올해 탄저가 많이 올 수도 있으니까 홍드림도 그렇고 조심해 봐야죠. 그래서 그런 품종들은 야, 농약 한두 번 아껴봐야 뭐 얼마를 아끼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해져 있는 약재들 쓰시고 권장받는 대로 살포하시고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과심곰팡이고요. 탄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마지막 사진입니다. 파란 사과를 만들려면 비료를 줘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잖아요. 한 물이랑 같이 줘야죠. 뭐 간단한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비료 뿌려놓고 뭐 물을 푸든지 SS기로 해가지고 한 나무당 뭐 한 10리터씩 물을 뭐 약대로 찔러서 주시든지 썸머킹이나 뭐 이런 거는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2022년 7월 7일이잖아요. 2022년 7월 7일이에요. 이때 이 파란 사과가 82,000원쯤 간 거잖아요. 그냥 쉽게 계산하기 쉽게 82,000원. 빨간 사과 저장해놨던 이 이쁜 거가 88,000원. 얘는 색깔 내야 된다라고 했지, 스마트 프레시 처리해서 했지, 저온 저장고에서 했지, 감모율 있었지, 응? 야, 그래서 88,000원. 얘는 달리는 대로 대구 말고 따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갖고 왔더니, 그러면 돈 버는 게 이게 훨씬 쉽잖아요? 쉬운데 돈 버는 방식이 뭐냐? 비료를 많이 줘야 된다. 비료를 많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비가 많이 하나? 물시설이 있으면 녹여서라도 줘야 되고, 안 되면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리고 굵은 거부터 먼저 따내고. 자, 중요한 거 하나 돈 버는 거 안내하고 끝낼게요. 항상 공판장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야, 저 사과 우리 집에 있는 사과보다 더 작은데 공판장에 냈네. 저놈 저거 참 저거 그 소리 할 때 그 사람은 이 돈 받고 선생님은 그 뒤에 따갖고 가면 5만 원으로 떨어져 버린다? 무슨 말이냐고요? 빨리 크게 키워가지고 따서 내서 돈으로 바뀌어서 내 통장에 꽂혀야 돈이지.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거는 멧돼지가 먹어도, 멧돼지, 새가 먹어도 없어지지. 태풍이 와서 떨어지면 없어지지. 갑자기 비 와서 열가 생기면 없어지지. 뭐 좋으라고 비료 뿌리다가 삽이 생기면 또 돈 안 되지. 달려있고 뭐 한 거는 일단 내 거 아니에요. 돈으로 바뀌어야 내 거지. 그러니 남들이 뭐 저거 뭐 사과가 적네 뭐 저걸 왜 따왔니 그런 소리 하면서 거기를 돌아다닐 게 아니고 내 밭에서 몇 상자 안 되면 몇 집이 모아서 가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 해서 공판장 가보세요. 아직도 경운기 끌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안동에도. 지역의 공판장에 뭐 몇 개를 내 보시든지 아니면 빨리빨리 따가지고 좋은 창고에 넣어 놨다가 한 10도 이렇게 보관을 해 놓고 있다가 뭐 한 다섯 상자 하루에 다섯 상자씩 해가지고 3일 동안 모아가지고 15상자 모아가지고 내면 그게 돈이 될 수 있는데 한꺼번에 기다렸다가 하잖아요. 남들도 대부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남들도. 그 남들이랑 똑같으면 뭐 우리가 말하는 거 출하량 조절이 시기가 물려가지고 홍수추락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7회차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와, 금방 가요. 지금 6월 달 다 갔어요. 1년에 반이 없어졌습니다. 반이나 남았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어. 시간이라는 게 흘러가서 없어지는 건데. 반이나 남은 거 아니고요. 반이 지나갔어요, 이제. 반밖에 안 남았어요. 어영부영 하다 보니 반이 지나갔고요. 이제 7월 달이잖아요. 7월 달에 어떻게 되는지가 딱 보이면 농사 전망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감히 예측을 하자라고 하면 앞으로 한 14일, 7월 15일 정도까지의 기상이랑 이렇게 해서 보면 올해 사과의 양이
뭐 줄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 농사도 잘 될 것 같고 맛도 좋을 것 같고 가격은 여기까지만. 가격은 모든 게 좋으면 가격이 그럴 수 있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보입니다. 자, 저는 다른 영상에서 뵙고 이제 현장 컨설팅을 중국 가기 전에 조금 이제 다닐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 컨설팅이 예정되어 있고 일정이 맞는 분들은 현장에서 그래서 실내 교육 없이 곧장 현장에서 만나서 뵙고 궁금한 것들 미리 뭐 좀 적어 놓거나 사진 찍어 놓거나 가지나 열매가 됐든 뭐 했든 해놓고 모든 농가를 다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모여서 결정하실 때 나는 꼭 요번에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농가 방문할 수 있게 서로 좀 협의를 하시면 그 농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더위 조심하세요. 수박 좀 드시면서 하세요. 예.